요양시설을 찾으신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와!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히 MC 개그우먼 여윤정. 편안히 대표 이성호입니다. 네. 자, 오늘 편안히를 위해서 새로운 분이 또 오셨어요. 예,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요양시설협업계 대부. 와. 15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네. 사회복지사, 지금은 난간동 데이케어 센터의 네네네.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지금 우리나라 실버 산업의 여러 단계에 거쳐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실 분이에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남석진 대표님이시죠? 예, 센터장. 센터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양과 관련된 실제 사연을 읽어드리고 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엄마를 모실 생각으로 요양시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듣는 단편적인 정보에 확실하지 않은 그렇다더라 하는 정보들.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검색하다 유튜브에서 편안히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유, 잘하셨어요. 이런 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유튜브를 그렇습니다. 개설했잖아요. 예. 자, 이 답답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친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너 집에 좀 당장 내려와야겠다. 당장? 그래, 엄마 일인데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당장 내려와라. 놀란 저는 고향에서 엄마를 모시고 있는 오빠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유, 윤정이 왔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아유, 무슨 일은. 밥 안 먹었지? 밥 차려줄게. 밥 먹어라. 엄마, 주방에 가시지 말랬잖아요. 방에 좀 들어와 계세요. 아유, 오빠, 왜 엄마한테 신경질이야? 윤정아, 그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아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왜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 아유, 다들 그만두래. 간만에 만난 오빠와의 한 차례 싸움이 지나가고 화가 난 듯 방에 들어가 아무 말 없던 오빠는 늦은 밤 엄마랑 자고 있는 날 불러내 남매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셔서 얼마 전에 밥 차신다면서 가스불을 켜놓고는 깜빡하셔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집 다 탈 뻔했어. 엄마 나이 되면 가끔씩 그래. 그것도 이해 못해? 아, 그래, 근데 엄마는 밥 차리시려고 했던 거, 가스불을 올려놓았던 거,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니까. 아, 뭐라고? 엄마 모시고 그렇지 않아도 병원 갔었어. 치매 초기시래. 치매?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오빠, 초기가 어떤 거래? 그럼 중기 말기도 있는 거래? 아,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데? 나도 갑자기 겪는 일이라 몰라. 뭘 알아야 물어보지. 그때부터 우리 남매는 치매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치매는 집보다는 요양시설에서 모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궁금한 것들은 더 많아지고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묻고 싶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저희 엄마의 요양시설을 선택하려 하는데 치매의 단계에 따라 고려할 것이 있나요? 그리고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일반 요양시설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젊지만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거 뭐 치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매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또 겪는 일이긴 한데 그 치매 단계를 따라 뭐 고려할 것들이 있긴 한가요? 지금은 요양시설을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어 좀 정정 좀 할게요. 아마 예. 처음이시니까 네. 치매 초기시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을 아마 신청하셔서 등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있고요. 밑에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통틀어서 그냥 요양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등급 하면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보통 1등급을 받으시고요. 2등급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예, 분들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3등급 어르신들은 이동 워커 양쪽으로 예, 이렇게 예. 끌고 다니는 예. 그 이동 워커가 있어야 보행이 가능하신 예. 할머니들 분들. 주로 예, 이렇게 예. 많이 그렇죠. 들고 예. 다니고 그리고 4등급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꼭
짚고 예, 다니시면 예. 되는 네,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신체 등급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확 오네요. 맞아요. 아까 먹을 거. 이해가 딱 그래서 돼요. 네. 신체의 건강력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예. 나눠드려요.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특별 등급이 있습니다. 신체랑 상관없이 예. 치매의 증상이 있으시면 5등급을 받으실 수 예. 있어요. 아. 그래서 5등급은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하고 그 하위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어요. 예. 치매에도 초록이 치매라고 아주 경증 치매 있잖아요. 예. 초기 치매인 분들은 인지지원 등급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각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요. 그 월 한도액을 요양원이나 데이케어나 방문요양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보통은 1, 2등급 어르신들은 요양원 서비스, 네. 3등급, 4등급, 5등급 어르신들은 재가 서비스로 예. 해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가 있고 네네네. 데이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요새 노인 유치원에서 노치원이라고 하는 네, 게 네, 맞습니다. 데이케어 서비스죠. 예.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는 네임이 주 야간 보호 센터가 정식 명칭입니다. 아, 네. 그 봉고차 같은 거 많이 예. 봤어요. 네, 네. 그게 정식 명칭이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데이케어 센터로 저희가 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세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요양원 서비스. 예.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요양시설 시설, 서비스라고 예. 해요. 예. 시설 서비스. 예. 네네.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는 두 가지,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오십니다. 예. 아, 네네. 그리고 데이케어 서비스는 유치원처럼 센터로 가서 네.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매의 초기라고 하셨으니 제가 예상하기에 5등급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5등급 어르신은 재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나 데이케어 서비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 그렇다면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하고 네.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하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하고 요양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아쉽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정부에서 지원은 해주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면 네. 운영의 손익 부분에 있어서 예. 그렇게 큰 이익분이 솔직히 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데이케어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나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나 네. 현실에서는 일반 데이케어 센터 운영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시나요? 이유는 뭐냐면 데이케어 센터에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 인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 7명당 요양보호사 선생님 1명이 필수 인력이에요. 예. 그런데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어르신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적인 이제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네. 현재는 많이 교육은 진행이 됐는데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도 네. 보셔야 되는데 네네. 치매 전담형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매번 수급할 수는 있지만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수급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수급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네네.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의 욕구 사정을 해야 돼요. 예. 어떠한 욕구가 있으신지.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어. 이게 월별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데이케어 센터 운영할 때는 네. 이 정도의 행정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하고 음. 현실적으로는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2.5명 어르신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명이면 필수 예. 인력. 네네네. 그런데 치매 전담형은 어르신 2명당 1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크게 인력 도움은 구조가 안 될 것 있습니다. 같네요. 음. 예. 네. 현실적으로는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대도권에서 점점 네. 그러한 지원금을 좀 높여주시고 지금 연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치매와 관련된 이 얘기로만 유튜브를 한 100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네. 저희 인구 구조랑 이거 봤을 때 진짜 10년 후, 20년 후 가면 정말 난리 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었던 사례가 어머님이 칼 들고 가출을 하신대요. 그 아드님은 어머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설을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또 시설에 가면은 그 안에서도 이런 행동 장애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마찰도 그렇죠. 생기고 위험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거꾸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작은 바람은 당신이 치매 안 걸리고 저 고생 안 시키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이걸로 모든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오늘 뭐 센터장님 좋은 말씀 되게 감사하고 네네. 네. 앞으로도 쭉 모실 거니까 스케줄 다 되시죠? 네, 아니 근데 또 센터장님 덕분에 당일 등급별로 아 그거 어떤 딱 증세인지 우리 오늘 그것만 너무- 외워도 아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예.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겨 나와서 이 치매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이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앞으로도 요양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편안